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가 뭐겠어요? 통일 아닙니까? 통일. 우리 통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서독 통일, 남북 통일 뭐 이런 거죠. 근데 통일 문제가 갖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요, 대상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통일의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통일 문제를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통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이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통일의 문제를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는 거, 자기가 믿는 바를 믿지 않습니까? 견해, 부합하는 증거들은 수용해요. 확정 편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 가서나 그 사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다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도 좋고, 자기한테 맞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자식, 저 하는 이야기 다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나빠,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다르다. 그죠? 예. 잘못됐다. wrong이 아니라 different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같이 북한에 대해 할 때가 이렇게 힘들 때가 없습니다. 통일의 대상이 북한인데 정작 중요한 북한의 이야기를 하면은 또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매도합니다. 예. 아이고, 자식 들어봐야 별일 없어. 이런 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북한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3번이나 만났고 말이죠. 손도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지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볼테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300년도 전에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아. 응?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죠?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해.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와 다르구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좀 더 대적을 하고 대항을 하려면은 공부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에이씨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자, 한반도 통일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통일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근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그죠? 내 인식은 어떤가? 이걸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잠깐 비말 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통일을 원하신가요? 네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가요? 이루어내야 하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내야 된다면서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법 가지고 있어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통일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거를 한번 조합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북한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통일 관련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보면은 통일 관련 내용이에요. 통일 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핵심은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과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통일교구는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죠?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자가 확신하는, 제가 확신하는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벌써 30년을 통일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통일연구원에 들어온 지 지금까지 따지면 30년 되었습니다. 자, 통일교육자가 확신하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통일 방안을 수강자와 교감하는 작업이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걸 서로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길을 찾아내서 그것을 같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통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뭐라면 잘, 그죠? 북한이 확 망해서 없어지는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북한이 나빠서 미워서, 그죠? 우리한테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한단 말이죠. 자, 북한이 망한 다음에 나타날 통일 과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확 망했어. 일시에 없어졌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북한이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을 다시 해야 되죠. 내가 비록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속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일의 형태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도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해야 돼. 압도. 북한이 뭐 하는 거 설치는 건 안 받아주려고. 우리가 압도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가정과 방법을 통해 우리가 유리해야 돼. 돈 많이 안 들어야 돼. 어떻게 또 따지고 보면. 그죠? 그리고 경제사회 부담이 안 되는 통일. 그죠? 압도하고 우리한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통일을 생각은 안 하지만 다 내리 속에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의 형태가, 자, 시간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측면을 따지면 점진적인 통일과 급진적인 통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체제 흡수 통일이 있고 체제 병존적 통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전달했던 것은 이해를, 이거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근데 좀 이해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적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수단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통일할 수 있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평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북한의 존재적인 측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존재적 측면. 북한이 붕괴하거나 아니면 존속하거나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형태들의 시간, 내용, 수단, 북한 존재,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많이 안 들 수도 있고, 흡수되고 급진적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병존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돈이 훨씬 적게 든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 내용 면에서의 통일 모형을 보면 이걸 따지면은 점진적이면서 흡수, 급진적이면서도 체제 흡수, 점진적이면서도 체제 병존, 급진적이면서도 체제 병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위에 두 개는 뭐죠? 북한이 없어지는 거죠. 흡수되어 버리니까. 그죠? 빨리 흡수되나, 늦게 흡수되나. 그죠? 네? 자, 둘째로는 북한은 존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하는가? 우리가 하려는 통일의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분단 극복의 통일의 형태가. 보세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평화적 통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뭐 자유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자유민주적이며 평화 통일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라면 시장경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의 민주, 자유민주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시장경제라고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때는. 자유민주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이와 같은 평화적 통일을 성실한 의무를 져야 돼요. 대통령은 매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왜 의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통일의 내용과 형태는 내용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형식면에서는 평화통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뻗지 않습니까? 북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없어지나 급진적으로 없어지나 그 두 개 중에 문제가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북한은 없어지나. 우리는 이렇게 딱 박아놨습니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방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단계 하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통일한국의 최종 목습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란 말이에요. 이게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독이는 있을 수 있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점진적 흡수통일이란 말이에요. 점진적 흡수통일. 아시겠죠? 그죠? 다 아시는 건데, 그죠? 오늘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평화통일, 전쟁 없는 흡수통일, 그죠?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해야 하는 통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없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방법을? 몰라서 여기 왔습니까? 네. 알긴 아실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없어지게 하는 방법,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있어도.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의 붕괴를 확신하 유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북한이 없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북한이 어쨌든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붕괴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죠. 유도할 수가 없죠. 설령 북한이 붕괴해서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선다고 해도 그 이후 당면할 어려움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붕괴라 그런다면은 지금 팍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서서히 붕괴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그죠? 어떻게 따지면 그죠? 근데 그게 서서히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를. 자, 여러분, 뭐, 이거 제가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전경들을 나타냈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좀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진배 없는, 여기 또 북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옛날 우리도 없을 때 수건 돌리기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건 돌리기도 했어요. 우리도. 네, 우리는 행복해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노래도 부르고 애들이, 그죠? 왜 현대에서 갖다 준 차 같아요. 그죠? 앞에 있는 보십시오, 트랙터. 뭐 아주 움직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평화자동차에서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길이 없잖아요. 길이, 그죠? 예.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무산을 바라보고 찍은 것 같아요. 해령인가 무산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때 뭐 3배줌 카메라로 찍었는데, 땡기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굴뚝이 몇 개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저기에 6가구가 사는 거예요. 6가구 안에. 동네, 여기 보세요. 여기, 두만강, 압록강인가? 하여튼 뭐, 자리가 있죠. 초소가 이래 있습니다. 초소가 있고, 동네 골목길에 여기 지붕에 올라가서 노는 애들도 있어요. 노는 애도 있어요. 그죠? 이 동네죠. 여기죠. 뭐, 동네. 그죠? 예. 제가 이것도 땡겨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뒤에 있는 건물 보면 이렇더란 말이에요. 투제사상탑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때 어디서 찍었습니다. 고려 호텔인가 뭐 어디서
땡겨서 찍으니까 베란다가 이랬더란 말이에요. 자, 실제 통일 과정에 들어서면 북한 사회 전체를 시간적으로 급하게 인수해야 돼요. 통일 과정에 들었으면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급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팍팍팍 땡겨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래 되어서 확 우리가 인수를 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숫자를 아셔야 돼요. 이게 200만 원 곱하기 6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붕괴를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인수를 다 했어. 그죠? 그럼 우리 책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생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기준 평균 소득의 2000년도에 1인 가구는 170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이고 그래요. 4인 가구로 나눈 거거든. 이게 4인 가구는 이거를 30%로 하면 142만 원이 돼요. 생계급여만. 여기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어요. 그럼 4인 가족의 2020년에 4인 가족의 교육급여까지 해서 그러면은 보통의 50%를 꼽아야 됩니다. 50% 4인 가구 여기에. 그죠? 그러면 237만 4,57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기초수급한테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200만 원이라고 잡자고요. 그죠? 그러면 2,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50만 가구 되잖아요. 곱하기 1년을 잡아야죠. 예산을. 12개월. 여러분 이 돈이 있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금 아주 10만 원 주면서 아이고 많다 이러는데 자 그런 역량이 있다 합시다. 아예 그지? 그래도 반드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 이거 김정일 위원장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군대들도 눈물을 흘리고 막 뒤로 넘어지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운구차가 말이야 지려밟고 가시옵소 해서 막 옷을 벗고 말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렇다면 생각들이 그죠? 우리도 뭐 슬퍼합니다만은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 자 이게 뭐 선거라고 그러는데 7월 24일 그죠? 군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날이에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또라이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날이 축제날 축제.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화려한 옷을. 왜? 축제날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찬성 투표해서 우리의 일꾼을 뽑는 날이야. 그 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검증이 끝났죠.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체한테 대해서 그죠? 다시 의사를 묻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민주적이네. 소수로 뽑고 소수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뽑고 나중에 물어본다 이거야. 다만 탄성 투표 해달라는 거지. 힘을 모아주자는 거야 이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막 싸우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요거 좀 카트 해줘. 자 어떻습니까? 뭐 이렇긴 합니다. 그죠? 이렇다면 이 사회 전체가 이런 차원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 통일은 제도를 바꾸면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위에서 탁 흔들면 돼. 그러나 전혀 다른 제재 속에 다루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는 빠르게 하지도 쉽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죠? 독일에서 10년을 있다 보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죠. 아이들은 더욱 그래. 내 딸을 낳아가 여기 왔는데 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정말 적응이 안 돼, 적응이. 그리고 막 돌아가고 싶다, 막 저 코너에서 울고 말이죠. 왜 나를 안 보내주냐, 난 여기가 싫다 말이죠. 한 1년을 갔어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적응이 쉽지 않다면, 근데 생각까지 바꾸는 건 너무 힘들죠. 자, 통일은 기존의 북한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것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통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이거와 관련해서 독일 통일 사례를 한번 보면서 다시 우리 문제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자, 독일 통일의 과정은 독일은 이제 올해로서 1990년 10월 3일에 무너졌습니다.
통일이 되었습니다. 장벽은 그 전에 지난해에 11월 9일 날 무너졌고요. 올해로서 통일한 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 30년. 독일 사람이 우리보다 머리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뭐예요? 30년 지났는데도? 질문. 역사 누가 만듭니까? 역사는 말이죠. 실천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독일 통일의 역사는 이 사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될 분, 아실 거예요. 고르바초프라고. 그죠? 저는 이 사람이 촛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련을 무너뜨려 인류를 구했지만 자신은 스스로 몰락하는 사람. 세상을 향해 삐를 삐쳐치는 촛불이지만 자기는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독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연도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죠? 1989년입니다. 그때 동유럽에서 벨벳 혁명이라는 게, 벨벳이 뭔지 아시죠? 천 같은 게 벨벳이에요. 이게 무혈혁명, 피 안 흘리는 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벨벳 혁명이,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시발이 되었단 말이에요. 1989년에. 자, 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에 의한 동유럽이 지배가 되었죠. 스탈린이 그때 그냥 강제로 그냥 지금 있는 탄공화국들, 그냥 야지리, 그죠? 동유럽에 있는 발칸에 있는 야지리, 그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동유럽과에서는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이에요. 왜? 강제로 합병이 당했으니까. 탱크 몰고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에나 체코에서나 동독에서나 막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죠. 그게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을 억누르는 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폴란드가 68년에 가서 공산당 제4차 전당대회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걸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그래.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 주권은 제한될 수 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네들 까불지 마라. 개별 국가들한테. 이에 대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전차를 몰고 가서 머리통을 날려도 대가리 박살내도 된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꼼짝 못한 거죠. 꼼짝을. 친소 정권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 사람이 85년, 91년 공산 서기장을 하고 국가수반 총리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때 과감하게 89년에 브레즈네프 선언을 폐기했습니다. 머리통 날리는 거 안 된다 이랬어요. 그죠? 완벽한 공산주의 모델은 없다. 그 누구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장래와 체제는 그 나라 국민들만 정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타국의 국내 상황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천재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외쳤던 단어가 두 개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거예요.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게 바로 동유럽 첫째 헝가리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건 보십시오. 여기 뭐예요? 해바라기가 흐드러지게 폈죠. 여기 보면 철조망. 이 경계예요.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의 경계란 말이죠. 이 경계를 헝가리의 수상, 외상이 작두를 긁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89년 6월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왜? 냉전의 유산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헝가리는 좀 동유럽에서 약간 이단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부다페스트에 보면 뭐 아시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헝가리,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독일이잖아요. 그죠? 동독은 여기 통일된 여기 동독이 있는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헝가리나 다른 루마니아 다른 데는 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하탈표는 보지 말고 자,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일. 그죠? 그러면은 동독에서 헝가리로 온 사람들이 6월 달에 휴가로 온 사람이 작두를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갈 수가 있네. 왜?
여기가 잘라졌으니까 여기만 지나면 여기 가는 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몇십 년에 독일 처음 갔을 때도 아니 이게 경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우스부르크인가 거기 근처에 갔습니다. 처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스트리아에 기름을 넣으러 왔다 갔다 해요. 감자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담배 사러 왔다 갔다 하고. 왜? 싸니까. 스위스는 좀 더 비쌌습니다. 약간은 스위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게 됐죠. 그래서 이제 행렬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독일로 서독으로 막 가게 된 거죠.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기 전에 이 지하철이 동서독으로 쭉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기차만 타면 넘으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막아버렸죠. 동독에서 더 이상 못 가게 한다고. 근데 그러니까 넘다가 총에 맞은 사람들도 몇십 명이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때 뭐 탈출하는 사람이 시계 차고 있으면은 그 시계를 누가 어디다 보관한 것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누가 총 쏜 거 가지고 다 알아요.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그 총 쏜 사람 곤란했어요. 벌 줬어요. 크게 벌은 안 줘도 뭐 사형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벌을 줬어. 왜? 너 인도주의에 반했다 이거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벽이 서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그럴까요? 커리큘럼 비아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무너졌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학생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통일을 위한 학생운동. 자, 이제 고르바초프가 잡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야 된다, 이제. 개혁, 개방,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이프치, 동독이잖아요. 라이프치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니콜라이 교회 여기가. 내부 멋있죠. 예? 바도 와서 연주도 하고 말이죠. 이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마치고 안 가는 거야 집에. 왜? 너 고르바초프 하는 이야기 들었지? 나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우리 뭐가 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 촛불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월요일마다 계속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탈출을 하게 되고 탈출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데로 탈출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와중들이 막 벌어나게 된 거예요. 이 드레스덴이라는 곳인데 드레스덴이나 이런 데는 라이프치히에는 계속 사람들이 운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처음에는 40명으로 시작했는데 400명, 4,000명, 4만 명, 40만 명. 여러분 이런 데모대가 거리행정 우리도 촛불혁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모대가 행진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하는 거죠.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수십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걸 원하자 말이야. 그렇게 막 논의하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정부에다 대놓고 고르바초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뭘 한결같이 요구했느냐? 대동독 정부에다가 동독 정부에다가 여행의 자유를 달라 이거야. 동독에서 동유럽만 가게 하지 말고 서유럽도 좀 가게 해라 이거야.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도가 아니야. 시민이야. 시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끝까지 지켰던 약속이 있습니다. 동독 주민들 사이에 그 데모대가 나와가지고 뭘 지켰겠습니까? 폭력은 안 된다. 폭력. 서로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돌에도 잡아 던지고 싶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못하게 했습니다. 서로. 예? 정말 그걸 잘 지켰죠. 그러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균터 샤프스키라는 선전상이야. 선전상, 프로파간다상이야. 동독에 이 사람이 1989년 11월 9일에 자, 1989년 6월에 장벽이 오스트리아 장벽이 열렸어요. 그렇죠? 헝가리하고 한 3개월 됐잖아요. 4개월? 5개월?
됐을 때 11월 9일에 드디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야단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시간 나면은 그 필름을 가져왔거든요. 한 6분짜리 정도 되는데 보여주고 싶어요. 그 당시에 통일을 맞았던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 제가 시간이 빨리 해가지고 그걸 보기로 합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슨 기자회견이냐면은 지금까지 못 가게 했던 여행의 제한을 풀겠다 이거예요. 풀겠다. 어떤 누구 동독 주민도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언제 내일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딱 물었습니다. 이스테리아에서 온 기자 같아요. 딱 물었어요. 그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부터 유효합니까? 유효관입니까? 그러니까 sofort. 그러니까 독일말로 이게 영어로는 immediately예요. unverzüglich. 이게 지금 당장이라는 소리예요. right now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동독 주민들이 와 지금부터 우리는 갈 수가 있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국경 개방이라고 저희가 경계를 개방한 거예요. 이리로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호모 스트라세로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때 이제 신문에 났었겠죠. 야단이 뒤집어졌습니다. 1989년 11월 9일이었어요. 제가 이 날을 절대 잊지 못하죠. 왜? 제 생일이잖아요. 이제 아셨죠? 예. 아주 막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있는 필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근데 경찰들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부터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지시가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비자를 발급을 하니 어쩌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뒷다 들이대니까 막을 수가 없어서 본물이 터져서 그냥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1989년 11월 9일 제 생일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나가지고 또 야단 나고 막 춤도.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런 피켓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Wir sind ein Volk, We are one people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민족이야. 서독에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라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 돌아가시죠, 그죠? 그 사람이 폴란드에 있다가 긴급히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됐냐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생각도 안 한 것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걸 과정을 정리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국경이 개방이 되고 동유럽의 변화와 고르바초프에서 이루어지고 개혁 개방. 동독 주민이 시민혁명이 일어났죠.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근데 그 여세를 몰아 장벽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민족이야.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동서독 통일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주 숨가쁘게 흘렀어요. 자, 얼마나 빠르게 줬냐.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이 6월 23일, 그렇죠. 6월 23일 되고 났는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는 딱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 그렇죠. 5개월 정도. 그 다음에 장벽이 붕괴되고 1차 동서독 화폐 경제사회 통합조약. 통합조약 화폐를 하나로 쓰는 거예요. 벌써 이때 89년 장벽이 붕괴되고 통합이 이루어지게 정치 통합은 아니야. 그렇죠? 국회의원 뽑는 건 아니었죠. 통합적이 되는 것은 벌써 6.5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결은 5월 26일을 했습니다. 발효는 7월 1일에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를. 독일은 돈을 같이 쓰려고 그러면 동독 지역에도 서독에 마르크가 들어갔어야 될까, 이가. 그지? 그럼 운반하고 보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1개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모든 사회, 보장제도,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은행, 화폐, 경제,
이거 하는데 아주 뭐 혼쭐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을 딱 3개월이 지나서 여기서부터 하면은 4.5개월 수상 뽑고, 그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수상 뽑고 끝. 완전 통일이 된 거예요. 90년 10월 3일. 10월 3일 좀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딱 30년. 그때 또 뒤집어지죠, 거기서. 그죠? 여기도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뭐 어쩌고, 독일 통일 어쩌고. 네, 그 시사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의 정치 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더라고, 그죠? 예.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냥 하시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봐야 생각을 하게 돼. 그죠? 물어보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단편적으로 남는 것만 자리 잡게 돼요. 슬쩍 본 거, 신문에서 본 거, 슬쩍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걸 싫어하더만. 근본적으로 싫어해. 어? 나는 잘 듣고 있으니까요. 그냥 강의만 하세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적대관계가 돼버려요. 대가기가 쉬워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 것만 생각하거든요. 자기 것만. 그죠? 네. 정말 국회의원님 좀 들어와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거 가지고 한번 글 쓸게. 자, 왜 그러냐면은 동독 지역에 동독 주민을 잔류시켜야 돼. 다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화폐라도 통합을 해서 1대1로 바꿔줄 테니까 좀 있어라 이거야.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오려고 그러게? 그렇지. 소득에 와가지고 잘 사는데 좀 있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일이라도 하고. 어? 자, 동독 주민은 왜 그와 같은 즉각적인 통일을 원했던가요? 무엇이 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체 통일을 원하게 했을까요?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어? 왜 그랬을까? 왜? 아까 누가 이야기했지? 통일만 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 소독하고 통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사코 통일하자 이래 된 것이죠. 강요한 거 아니에요. 소독에서 할 줄도 몰랐어. 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유하고 건강한 민주사회 삶에 대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말하면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부유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동독 주민 욕망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왔죠, 통일이. 그것이 있게 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통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럼 잘 살 수 있는 거를 그쪽이 잘 산다는 걸 봤을까 이런 이야기가. 보거나 뭐거나 느꼈거나 인식을 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동서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류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뭡니까? 연결이야, 연결. 협력이 교류하고 연결이잖아요. 내가 물류 포럼 회장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물류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경제가 연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사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동독주민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서독체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요구하게 됐죠. 그러나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류 협력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분이 이분이 키징을 하는 사람이야. 3대 총리야. 이 사람이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되었을 때 우리 동독하고 그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동독하고 그래하는 국가하고도 그래하지 않겠다고. 그걸 할슈타인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우리끼리 간다. 그죠?
동독이 항복하면 그때 통일하면 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야. 어? 계속 멀어지는 거야. 계속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란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들었으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이겁니다. 폴란드를 찾아, 폴란드가 유대인 무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1개국의 총리가 남의 국가에 무덤에 가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브란트의 니드팔이라고 그래. 무릎 꿇기. 그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독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잖아요. 유대인 650만 명을 죽였고요. 말도 못해요. 그 대가를 씻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메르켈까지 정말 우리는 거기에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우리가 씻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독일이 받아들여져요. 세계에서. 일본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쌍둥이 칼 살려고 그러잖아요. 쌍둥이 칼. 왜? 독일이 좋기 때문에. 독일이 철저한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기술도 좋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폴란드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가가지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빌리 브란트가 이 에곤 바라는 사람이 대동독 정책을 전환했어요. 아까 할슈타인 독트린 관계 안 하겠다. 옛날 우리도 그랬죠. 너하고는 안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바꾼 정책이 뭐냐면 접촉을 통한 변화야. 연결이야.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알겠죠? 반대 변한다는 이야기야. 안내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연결해야죠.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브란트는 우선 일단 통일부라는 명칭부터 바뀌었어요. 통일부가 전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성성을 협력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아니라 협력부로 바꿨죠.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래 된 것이죠. 그리고 베를린의 위치가 한번 보십시오. 사실 동서독이 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동독 속의 육지로 섬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 200만 명의 서독 주민이 살고 있었죠. 동서가 나눠지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되잖아. 그죠? 서독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동독이 딱 가로에 막고 있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꾸 너들 못 가게 하니? 뒤지니? 그만 좀 뒤져. 우리가 통행료 내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화하다 보니까 그럼 너가 뭘 필요하니? 우리 해줄게. 그래서 또 받아내고 그러면서 동독 주민들의 생각이 쫙쫙쫙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아보면은, 여러분, 통과 여객, 일광금, 성용차, 도로 사용금, 통과 수로 보수 비용, 철도 여행 개선 비용, 어쩌고저쩌고 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지어 쓰레기 인수비도 있어요. 서독의 쓰레기를 인수하면서 돈 받았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예? 우편, 통신 분야, 전화선 뭐 어쩌고. 그것뿐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놔두고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얼만큼 했느냐. 다 나눠지고 통일될 때까지 1044.5억 마르크. 500억 유로. 옛날에 2대1로 바꿨으니까 1유로를 2마르크가 1유로가 되었어요. 그때 보면은 보세요. 여행 통과금도 있고 정치범 석방거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레퓨지. 그러니까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죠? 동독에서 뭡니까? 정치범으로 활동한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물건을 처음에 주고, 그러다가 돈을 막 나중에 주고, 그래가지고 사온 돈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부분이 민간 부분이야, 민간. 현금하고 선물이 많이 갔어요.
현금하고 선물이 다 통계가 잡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차원의 지원 물자 아니습니까? 그래서 다 봐보니까 민간 차원이 정부 차원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가를 받고 지원을 해줬던 것이죠. 그냥 공짜로 준 건 없어요. 하나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서독의 대동독 정책 전환이 또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동독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동독을 개방시킨 것이죠. 동서독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게 응? 이해하시겠죠? 동독 변화의 결정적인 요인. 자,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물이 있었다고. 선물 중에 가장 많은 선물이 뭔지 알아요? 초콜릿 선물이었어요. 우리 애도 거기 있으면서 나갔다 하면 초콜릿 받아와. 어디서 받아왔는지 몰라. 유치원에서 받아왔는지 하여튼 나갔다 하면 아유 귀여워 하면서 초콜릿 줘요. 그 사람들은 배고플 때 초콜릿 먹더라고요. 그렇죠? 먹으라고. 이빨이 다 썩어 돌아다니도 할 수 없어. 막 받아오는 거예요. 초콜릿가 왜 초콜릿가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초콜릿의 속성이 뭐예요? 달기 때문에. 단 것이 사람의 마음을 뺏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발렌타인 때 뭐 선물하지? 사탕 선물, 초콜릿 선물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일수록 설탕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도 옛날에 추석 때, 설에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야. 설탕, 백설탕 한 봉지가 제일 큰 선물이었어. 설탕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된장국에도 설탕이 들어가고 말이야. 냉면에 무슨 뭐에 설탕 안 치는 데가 있습니까? 야, 좀 더 넣어라 막 그러고. 다방에 가가지고 설탕을 말이죠. 숟가락으로 막 10개씩 설탕물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단 것이 땡기는 거야, 단 것이. 중국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뭐 사가요? 초코파이. 달지 않습니까? 단 것이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 사람이 독일의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못 보게 해도 할 수 없어. 막 본 거예요. 전파를 방해하고 동독 정부에서 서독 TV 못 보게. 그럼 옆에 있는 나라가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 좀 보여줘야 하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허니카가 동독 수상이 바쁘라 막 할 수 없다 막. 그 전부 다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수상이 나와가지고 얻어 터져. 쿨 수상이 나와가지고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보면서 동독 사람이 어때? 어머, 이런 수상을 이렇게 욕을 해? 이 무슨 세상이 이래? 우리는 10명 중에 1명이 슈타지. 비밀 경찰이 했거나, 비밀 경찰이 있고, IO가 있습니다. Informal Officer. 이게 뭐냐면, 비공식 요원이라는 게 있어. 공식 요원 말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인구에 말이야. 10분의 1이나 돼. 10명 중에 1명 그런 놈들이야. 일거수일투고 다 갖다 바쳐요. 다 이야기해, 다. 그런 거를 다 적어 놨는 것들이 나중에 다 나타났잖아요. 동일할 때. 누가 박해를 받고, 누가 어디로 하고, 뭐 어디 했고. 여러분, 그 영화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영화 중에 그런 걸 나타낸 영화가, 타인의 삶. 지금이라도 포털 사이트에 타인의 삶을 쳐보시면은 500원이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동독의 비밀 경찰이 동독 주민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정말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 괴롭힌 동독의 슈타지 비밀 경찰이 길을 그 사람들 그 음악가가 있는 그 집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음악에 감동을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야.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 음악인가, 위대한 힘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대항을 하고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니까 꼭, Das Leben des anderen,
the life of others. 그지? 그렇게 나와. 이제 보시라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결정적인 주체는 동독 주민이라는 것이죠. 물론 통일되도록 고르바초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통일 환경이 조성이 되자 동독 주민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서독 체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요구하게 되었죠. 서독은 왜 동독 주민이 요구하는 통일을 수용했던 것인가? 동독 주민이 너무나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서독 또한 통일을 이룬다는 희망과 자신이, 야, 우리 정도의 부가를 가지고 체제라면은 동독, 이거 인수하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자만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동서독 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서독의 복합적이고 거대한 사회 복지 체제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강제적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동독은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탈퇴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도 이제 우리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죠. 동서독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의 대원칙을 알아야 돼요. 대원칙이라는 게 뭐냐? 동독 주민도 독일 주민이라고. 동독 주민도 독일 주민. 서독 주민과 똑같은 시민과 권리의 의무를 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을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통일이 일단 되고, 형식적인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 시장경제가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는데 이게 아닙니다. 시장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힘센 놈이 힘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경쟁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그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듭니까? 나 아니면 다 적인데. 그런 것을 국가가 최대한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의 가치는 견지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견지해. 시장경제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을 해. 그렇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그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게 사회적 시장경제야. 그러니까 시장경제 속에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장경제예요. 롯데마트가, 그죠? 골목시장권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골목시장은 어떻게 살아? 골목시장권도 살고 롯데마트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대로 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국가가 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왜 인간은 능력이 다 따로 있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모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이유가 뭐예요? 네? 나의 삶의 책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책임이 우리 모두의 책임. 왜? 인간은 말이죠. 날 때 내 의지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내 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인간 되고 싶어!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책임으로 이 세상을 나왔으면은, 내 의지로 나왔으면은 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그러나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책임이야. 우리가 서로 붙들고 갈 길 같이 가면서 살게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이 사회 논리예요. 그죠? 나만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가야 돼. 왜? 우리 모두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죠? 이게 칼이 있는데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나쁘게 사용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잘 사용하잖아요. 자유의지. 그지? 그죠? 그거는 그 이전의 문제, 그 후의 문제야. 그 전에는 나의 책임. 생각해보자고. 내가 내 책임으로 나왔어? 아니잖아. 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논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 이거 또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죽겠네. 자, 독일 통일의 특징이 평화적으로 서독의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동독 주민이 강하게 은했던 통일이고,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냈던 통일이고. 그래서 독일 통일의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 통일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99%. 그래도 잘 해냈다고 나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은 서독이 동독 주민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사게 됐던 것이죠. 통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이전의 동독이 없어지는 데 대한 동의와 서독 체제의 수용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옛 거 버리고 새로운 걸 가지겠다라는 것이 동의가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런 대내적인 요인을 보면 여러분 다 뻔합니다. 장기간의 교류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잊어먹지 마시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독 사람이 부유하고 건강한 민주사회, 서독의 민주사회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동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제를 통일을 원했던 것이죠. 연변에 있는 아주머니가 남한에 오면은, 한국에 오면은 조금만 일해도 많이 벌 수 있다. 옛날에 코로나 전에. 그지? 생각했잖아요. 막 동경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 외교적인 성미가 있습니다. 대주변국에 대한 걸 아주 그러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녔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이걸 얻으려면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또 힘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안 그래도 그래서 나눠놨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유럽의 체제 속에서, 유럽의 통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 절대로. 그리고 나토에 들어간다. 그래야겠지. 자, 이런 거는 뭐 놔두고요. 어쨌든 주변국의 힘에 대한, 독일 힘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불식시키는데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났고. 왜? 교환을 1대1로 했기 때문에 그게 동독 산업을 망하게 한 거예요. 왜? 경쟁력이, 그냥 품질을 조정해서 경쟁력,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려. 동독 물건이. 그러면 실업자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장 망하게 되고. 그럼 거기서 사회적으로 다 뜯어 안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독 지역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백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뭐 또 서독 공무원들이 동독 가서 근무하기 기피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 판사, 변호사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죄를 지었던 사람, 시타지 종사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들을 각각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뭐 요거는 나중에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좀 통일 비용 문제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년이 된 독일 통일을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국민 총생산은 계속해서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동독 사람들이, 통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그죠?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독 사람보다는 많죠. 그죠?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직도 나빠졌다, 별 차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실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모든 것에 만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독의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EU 전체에서 독일이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 비용 이런 것도 독일은 보십시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시 우리의 문제를 돌아가가지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질의도 받고 해야 되니까. 자, 독일과 남북한을 보면은 우리는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 조약이라는 걸 동서독이 체했는데 그때
이걸 체결하고 통일이 되는 것은 19년 만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붕괴하고 지금 31년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런 기본조약과 같은 걸 체결한 지 92년에 했는데 28년이 되었죠. 동서독일 통일에서 볼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은 북한이 또 북한 주민이 그것을 원하고 받아들일 때 또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독일에서 보면은, 독일의 통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일 통일의 형태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거 있습니까? 한번 가져오 보십시오. 교류 협력을 열심히 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독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서 통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끌어내어서 했다 이거예요. 물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류협력해야죠. 아까 제가 보였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점진적이면서도 흡수적인 걸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사실상의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의 통일. 사실상의 데facto unification. 데facto unific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렇다, 현실적으로 통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요. 남북한을 통일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통일은 아니야. 군대도 하나가 아니고 외교도 하나가 아니지만 그 전에 자유롭게 방문하고 여행하고 사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이걸 만들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통일보다는. 북한의 학생들이, 우리는 비교적 가기가 쉽죠. 그죠? 북한의 학생들이 정말 서울에 아무렇게나 와서, 자유롭게 와서 수학여행을 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 북한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차 타고 간다고 그런다면 마음 설레는데, 어떻게 못 사는가 한번 보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간다면은, 통일은 마찬가지 아니야? 꼭 통일을 이루어야 돼? 이런 기차가 다녀야 된다는 거죠. 부산시는, 그죠? 서울역에 밤에 가면은 이런 사인보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평양행 이런 거를, 신의주행 평양행을 봐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섬의 위치에서 벗어나죠. 섬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요? 섬 사람이 안 되죠. 하고 섬 사람은 있을 거예요. 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못된 성질이 뭔지 알아요? 성격 중에 하나가? 성격이? 섬나라, 일본 같은 거라고 이야기합시다. 일본 사람들. 섬 사람의 특징은 쪼잔하다는 거예요. 쪼잔하지 않아야죠. 대륙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차표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코레일에서 뭐 61만 5천 원인가 6.15 선언한다고 해가 61만 5천 원이 나왔어요. 예. 자, 동서독의 경우는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뤘다는, 이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니시에이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실상의 통일하면 통일 안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더 쉬워요. 언제든지 할 때,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문제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부산 가나, 여기서 평양 갔다나, 아무 때나 갔다 오고, 아무 때나 오고 한다면은, 꼭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통일한 걸로 하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주변국 수용도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 통일 실현의 핵심 수단은 남북한 교류협력이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힘들어요, 지금. 뭐, 형 문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요. 자, 교류협력이 북한 남한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교류협력을 많이 할수록, 잘 들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통일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강요하지 않는 것. 그죠? 지금부터라도 남북 관계에서는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해야죠. 이때만 해도 눈물 안 흘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 찡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재작년 4월 27일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도보다리에서 앉아서 쫙 이렇게 쫙쫙 땡기는 거 보면서, 그죠? 와, 형님 동생 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 대통령이 두 번째 만나고 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 친구의 일상처럼.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나 그때 너무 멋있었어요. 나 문 대통령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지금은 별로예요. 왜 그때 그 드라이브를 못 꺼내냐고요. 능라도, 그 5.1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멋있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들어서 가장 중요한 협력사고, 이것만 꼭 해.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도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과 전기 운행이라고 생각해요. 전기 운행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많이 해결됩니다. 제가 꼭 물류 포럼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게 돼요. 변화를 시키게 돼요. 변화를 만들어내요. 변화가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연결이 변화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알아야지, 연결이 돼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가 있어야 연결이라는 게 되냐. 앞동네, 옆동네, 뒷동네 다리가 없는데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서로 보면서 발전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해놨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정원선, 유라시아 횡단 철도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왜 안 되는 이유 아십니까? 네? 안 되게 하는 이유 아십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관계의 변화를 원하시는가요? 변하고 있죠? 저기 원하고 계시죠? 다들? 그럼 그 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변화가. 그런 확신을 하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나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자, 통일을 위해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제가 제일 앞에 했던 이야기하고 이제 돌았습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영미권 있는 사람들은 understanding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이해라는 것이 아래 쓴다 이 말입니까? 그죠? 아래 쓴다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겠죠. 무조건 아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럼 있는 그대로를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제가 철책선 근무했어요. 그때 경례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때려잡자 김일성이었어요.
저는 김일성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순진했죠. 그렇게 사회가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북한은 왜? 북한이 뭐 전쟁 일으키고, 6.25, 뭐 한국 전쟁 일으키고, 미사일 쏘고, 어쩌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한 거를 좀 더 이야기해.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부터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경원시하고, 적대적으로 보고 이러면은 우리는 뭔 진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면은, 이해는 적극적 의도적인, 이해하려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라디오에서 들으는 거를 이해하려면 쫑긋해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막 뭐라고 그러시죠? 아까 내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김정일. 이런 집단적인 아니지만, 우리도 대통령 돌아갔을 때, 시청 앞에 해놓고 다 절하지 않습니까? 절. 좀 강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자, 우리 민주 반역자 이렇게 막 데모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표적 바깥다 놓고 그냥 쏘잖아요. 우리가 조폭 사회라고 그래요, 북한을. 그죠? 그럼 우리도 조폭 같은 사회 없습니까? 꼭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형 교회가 마에 한국 교회가 산다 말이죠. 목사들이 말이죠. 뭐 이런 거. 이거 완전 조폭 아니에요? 조폭?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북한을 실질적 대도적으로 인정을 해야만이 발전을 하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남북기본합의서 6.15, 14 공동성. 옛날에. 자, 북한을 인정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아닌가? 안 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실상의 통일이 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좀 뭘 만들어가서 꾸준하게 가져가자 이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통치권자가 초법적으로 이런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은 정말 10년, 20년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게 되는 거예요. 남한 정권의 변화와 교체 관계없이 적어도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거는 그래 가야 돼.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북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10년 후도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했는데 다음 강의는 여기서 안 하고 대동강가에 가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제가 쏘겠습니다. 예.